천한 핏줄은 세상에 나오지도 말아야 해. 시어머니가 만삭인 며느리를 손가락질하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부모님의 유일한 유품을 바닥에 던져 짓밟았습니다. 서연이 무릎 꿇고 부서진 목걸이 조각을 주우며 절망했습니다. 그때 검은 의전 차량이 법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국방부 장관 내정자인 국회의원이 서연에게 90도로 숙이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이신 박사님을 방치해서 죄송합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땅을 치고 통곡하는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차가운 2월 바람이 법원 광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만삭의 몸으로 법원 계단을 힘겹게 내려왔습니다. 손에 든 이혼 판결서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진호가 법원 입구에서 채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채린은 값비싼 모피 코트를 걸치고 진호의 팔짱을 꼭 꼈습니다. 오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저 여자랑은 완전히 끝난 거죠? 앞으로 우리 인생에 다시는 끼어들 일 없겠죠? 채린이 일부러 서연 쪽을 힐끗 보며 웃었습니다. 저기 좀 봐요. 배만 불룩 나오고 꼴이 아주 처량하네요. 사람이 저렇게 초라해질 수도 있나? 서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 금자가 서연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너 잠깐 서봐. 금자가 서연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경계하며 물러섰습니다. 뭐 하냐고? 너 우리 집에서 나올 때 뭐라도 훔쳐갔을 거 아니야. 가방 내놔 당장. 그럴 리 없어요. 전 그런 거 안 했어요. 말이 많아. 도둑이 꼭 나 도둑이요라고 쓰고 다니나? 금자가 억지로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쏟았습니다. 화장품, 지갑, 그리고 작은 목걸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어머, 이건 뭐야? 금자가 목걸이를 집어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거 진짜 금 아니야? 어디서 이런 걸 굴러먹다 주운 거야? 그건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부탁드려요. 제발 돌려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품? 웃기고 있네. 고아 주제에 무슨 유품 타령이야. 금자가 코웃음을 치며 목걸이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구두굽으로 힘껏 짓밟았습니다. 아!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부서진 목걸이 조각을 주었습니다. 봐라, 천한 피는 어디 안 간다더니 딱 그 말이네. 금자가 서연의 불러온 배를 손가락으로 콕 찍듯 가리켰습니다. 내 뱃속에 든 그 애도 똑같을 거야. 이런 더러운 핏줄은 태어나서도 사람 대접 못 받아. 그만하세요. 서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싫어, 난 아직 할 말 많아. 금자가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진호와 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괜히 상대하지 마요. 저런 무능한 여자한테 뭐 기대할 게 있다고. 진호가 담배를 입에 물며 말했습니다. 기생충 같은 인생이잖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의전 차량 5대가 대형을 갖춰 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뭐야 저거? 진호가 담배를 입에서 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의전 차량 주위로 무장한 경호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법원 앞 광장이 순식간에 통제 구역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 채린이 진호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가장 앞차에서 승준이 내렸습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자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승준이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몸은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제가 조금 어지러워서요. 이런 곳에 박사님을 혼자 두다니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승준이 서연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의 심장이신 이서연 박사님께 이런 모욕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이라고? 저 사람이? 두 번째 차에서 대진그룹 회장이 내렸습니다. 그 역시 서연 앞에 서서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사님, 프로젝트 이지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받쳤습니다. 박사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호와 채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는 거야? 진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이지스 시스템 총책임자이신 이서연 박사님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승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스템 총책임자? 채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승준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목걸이 조각을 하나하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에요. 서연이 진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미래를 버린 거예요. 진호의 다리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승준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진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강진호 씨, 이서연 박사님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서입니다. 앞으로 박사님께 한 걸음이라도 다가오면 국가자산보호법에 따라 즉시 체포됩니다. 승준이 서연을 의전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사님, 차로 모시겠습니다. 서연이 차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호 일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의전 차량들이 법원을 빠져나갈 때 경찰이 실시간으로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박사님, 지난 3년간 프로젝트 핵심 알고리즘이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승준이 차 안에서 보고했습니다. 국가 방위망에 큰 구멍이 생긴 상태입니다. 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서재를 뒤진 적이 있어요. 연구용 단말기에 접속하려고 했죠. 승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유출 시도가 확실합니다. 서연이 배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고 보안 등급 안가를 준비했습니다. 의료진도 이미 대기 중입니다. 한편 법원 앞에 남겨진 금자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차량들 대통령 의전 차량 아니야? 그럼 아까 그 임산부가 금자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뒷목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채린이 진호의 팔을 다급히 붙잡았습니다. 오빠, 그 여자 진짜 국방 프로젝트 설계자였던 거예요? 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진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의 의전 차량이 멀어져 갔습니다. 안가에 도착한 서연은 곧바로 연구용 단말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한 가장 정교한 복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안가에서 사흘째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용 단말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프로젝트 이지스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의 발신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성정보통신이었습니다. 그때 연구소에서 승준의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큰일입니다. 오 소장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승준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서연이 단말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박사님 복귀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보직에서 내려야 한다고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래요?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만삭의 몸으로는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다고요. 위험하다, 무책임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직접 가보죠. 1시간 후 서연이 연구소 회의실에 나타났습니다. 오 소장과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서연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승준이 말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 소장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오 소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몸 상태로 이 프로젝트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3년이나 자리를 비우셨고요. 게다가 임신까지 하신 상태잖아요. 오 소장님, 서연이 차분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동안 연구비 얼마나 쓰셨는지 기억은 하시죠?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 소장의 얼굴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서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십억 원을 쓰셨네요. 연구원들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 하나도 제대로 못 잡으셨습니다. 이건 기밀 자료인데 어떻게 그걸? 제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설계했어요. 서연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는 뭔가요? 서연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시스템 전체가 빨간색 경고창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걸 3년 동안 그대로 두신 겁니까?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오 소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오 소장님, 서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파면입니다. 뭐라고요? 오 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승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국방부 승인 사항입니다. 이서연 박사님께 연구소 전체 인사권과 예산권이 공식 부여되었습니다. 오 소장은 아무 말도 못한 채 힘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같은 시간 한성그룹 회의실에서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한성그룹 회장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기술 정말 네가 만든 거 맞지? 그럼요, 아버지. 진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결혼 생활 중에 심심풀이로 적어둔 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 실력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 한성그룹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국방부 계약도 가능하겠구나. 걱정 마세요. 진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계약 따내겠습니다. 한편 금자는 동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문 들었어. 카지노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꽤 큰 사람이었다며? 국가 박사라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금자가 패를 3개 내려쳤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들이 다 해준 거야. 그냥 운 좋게 붙어있던 고아일 뿐이야. 그래. 카지노 사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돈 더 빌려도 되겠네. 이번엔 서연이 명의로 처리하면 되지. 그만해. 금자가 서연의 신분증을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서연의 안가에서는 승준이 긴급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강진호가 해외 산업 스파이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가 기밀을 넘기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서연이 서류를 차분히 읽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군요. 뭘 말씀이십니까? 제가 일부러 만들어둔 가짜 데이터를 진호가 그대로 들고 간 걸요. 가짜 데이터라고요? 승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서연이 배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장치가 들어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범죄를 했다는 증거가 확실해질 뿐이에요. 다음 날 진호는 한성그룹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연회만 성공하면 국방부 계약은 확정입니다. 서연이가 남긴 허술한 자료를 제가 완벽하게 고쳤거든요. 채린이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오빠예요. 이제 완전히 우리 세상이네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연이 놓은 덫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서연은 안가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태교를 했습니다. 승준이 준비한 영양식단 덕분에 컨디션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박사님, 진호 쪽 사람들이 안가 근처를 배회하다
우리 요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서연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채린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죠? 박사님을 미혼모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IP 확인해 보세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채린 씨 사무실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때 연구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금자 씨가 연구소 정문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요? 박사님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에 인계하세요. 곧 금자가 구금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발악하는 금자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 서연이 뱃속 아이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란다. 한성그룹 회장실에서 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한성그룹 회장이 국방부 공문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부적격 판정이라니 이게 말이 돼? 진호가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시 한번 서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마음만 돌리면 이 문제 다시 풀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려? 회장이 진호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네가 그 여자를 어떻게 내쫓았는지 벌써 잊었어? 그렇게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마음을 돌리겠다고? 죄송합니다. 진호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회장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넌 가문에서 끝이야. 그날 오후 진호는 서연의 퇴근길을 기다렸습니다. 연구소 정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승준과 함께 나왔을 때 진호가 달려갔습니다. 서연아. 진호가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진호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신이 나가 있었어.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서연은 차창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승준과 조용히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진호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서연아, 나 좀 봐. 진호가 차 뒤를 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끝낼 사이는 아니잖아.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편 채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확실하지? 채린이 조사업체 직원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고아원에서 자란 거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부모 기록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손볼 수 있습니다. 좋아. 채린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모가 범죄자였다고 만들어 사람들이 고개 끄덕이게끔 깔끔하게. 돈은 걱정하지 마. 완벽하게 해. 다음 날 인터넷에는 서연에 관한 거짓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방 박사의 충격적인 과거, 범죄자 부모를 둔 고아 출신. 하지만 서연은 이미 채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채린이 돈으로 매수한 직원 저희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승준이 보고했습니다. 거짓 기사 작성 과정, 금전거래, 지시 내용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확보 중입니다. 좋아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움직이게 두세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게 깊이 들어가게 놔두세요. 그때 금자가 구치소에서 풀려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금자는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 재단 설립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금자가 TV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돈으로 무슨 재단을 만들어? 금자는 곧바로 방송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기자 맞죠? 금자가 숨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큰 제보 있어요. 서연 재단 있죠? 그거 전부 내 아들 돈이에요. 속은 거라고요, 속은 거. 하지만 서연은 이미 데뷔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금자 씨가 방송사에
또 거짓 제보를 했습니다. 승준이 보고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가계부 전부 공개 준비하세요. 강진호가 쓴 유흥비 내역도 하나도 빠짐없이요. 곧 언론에는 반박 자료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진호가 3년간 채린과 만나며 쓴 돈의 명세서였습니다. 여론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진호가 바람을 피웠구나. 서연 박사님이 완전히 피해자였네. 그날 저녁 승준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부모님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승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원이셨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시다 순직하신 분들입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승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부모님 사고에 한성그룹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연의 눈빛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한성그룹 전신 기업이 부모님 기술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네. 승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을 넘기지 않으려다 사고로 위장된 사건을 당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연이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한성그룹 내부에서는 주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진호 하나 때문에 그룹이 흔들려. 채린도 너무 나섰어. 경영권 분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마지막 수를 띄웠습니다. 연구소 용역 직원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서연 연구실 비밀번호만 알아내주면 이 봉투 전부 내 거야. 진호가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말 이만큼이나 주실 겁니까? 용역 직원이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당장. 진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서연이 보안 시스템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스스로 범죄 현장을 만들고 있네요. 서연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안 허점 일부러 조금만 열어주세요. 확실하게, 덫에 걸리게. 알겠습니다. 승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린은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문 퍼뜨려. 채린이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국가기밀 담당자가 그런 상태로 괜찮겠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해. 하지만 서연의 반격은 더 빨랐습니다. 곧 인터넷에는 진호와 채린의 불륜 현장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진호의 추문이 터지자 한성그룹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천하의 개쓰레기, 만삭 아내를 버린 인간 말종. 진호는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금자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가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서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 국민의 공적이 됐구나. 서연은 프로젝트 이지스 2차 시뮬레이션에 성공했습니다. 국가로부터 거액의 포상금을 받았고 이를 부모님 이름으로 고아원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진호는 매수한 직원을 통해 드디어 연구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에 넣은 저장 장치에는 서연이 심어둔 추적 바이러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채린은 가짜 데이터인 줄 모르고 한성그룹의 자금을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해. 채린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서연을 완전히 눌러버릴 수 있어. 하지만 서연은 이미 최종 시연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요. 채린이 유포한 가짜 뉴스가 일부 언론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긴급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국회에서 바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승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배를 짚고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피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잘 됐어요. 이참에 전부 밝히죠.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서연 박사님 입장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위원장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기밀 프로젝트 책임자가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아이를 임신한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정체불명이라고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 아버지는 분명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만 서연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국가 기밀을 팔아넘기려 한 범죄자라는 점이 문제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범죄자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연이 전광판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진호의 횡령 및 기술 도용 증거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강진호는 한성그룹 공금을 빼돌려 자신의 사채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제 연구 자료를 해외 산업 스파이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진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진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다 조작된 자료라고, 조작이라고 하셨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화면에 진호가 산업 스파이와 만나는 사진들이 차례로 떴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 건,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편 집에서 TV 중계를 보던 금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금자가 TV를 끌어안듯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범죄자라고. 금자는 허둥지둥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 앞에는 채권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금자 씨, 사채업자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서연이 명의로 빌린 돈, 이제 갚으셔야죠. 금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체리는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지자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성그룹은 강진호 씨와 모든 관계를 정리합니다. 체린이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진호 개인의 일탈입니다. 그의 범죄 행위와 한성그룹은 무관합니다. 국회 복도에서 진호가 체린을 붙잡았습니다. 체린아, 진호가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나 혼자 버리면 안 되지. 손 놔요. 체린이 진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그룹이 끝날 뻔했어요. 이제 와서 같이 죽자고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진호 씨, 체린 씨,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연은 국회 일정을 마치고 나오던 중 갑자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으악! 서연이 고통에 얼굴을 찌푸리며 쓰러졌습니다. 박사님, 승준이 급히 달려와 서연을 안았습니다. 의료팀 불러. 헬기 준비해. 병원으로 이송된 서연은 곧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산 징후가 보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금자는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며느리 만나야 해. 금자가 병원 로비에서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해. 하지만 승준이 배치한 경호원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면회는 불가합니다. 돌아가세요. 금자는 몰래 병실로 들어가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서연아, 금자가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병상에 누운 서연은 연구용 단말기로 대진그룹과 통화했습니다. 한성그룹 주식 지금부터 모아주세요. 경영권 공격 시작할 때입니다. 한성그룹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주들이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갈 곳이 없어 과거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이라도 담보로 잡혀야겠지. 진호가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서연 박사님 명의입니다. 진호는 결국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병실에서 승준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부모님 사건 관련해서 새 증거를 찾았습니다. 승준이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한성그룹 윗선에서 직접 지시한 정황입니다. 서연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부모님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그날 밤 한성그룹 회장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사님, 회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경영권만은 살려주십시오. 법정에서 뵙죠.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끝냅시다. 진호는 술에 취해 병원 앞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서연아, 나와. 한 번만 나와서 말 좀 하자. 시민들이 진호를 향해 욕을 퍼부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인간 말종. 누군가는 오물을 던졌습니다. 서연은 의사의 만류에도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지킬 겁니다. 끝까지요. 승준의 헌신적인 간병과 서연의 강한 의지로 상태는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서연이 승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종 시연회를 준비할 수 있겠어요. 모든 걸 끝낼 마지막 단계예요. 시연회장이 웅장한 음악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외교관과 국방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프로젝트 이지스 최종 시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 우아한 임산부용 제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릴 것은 양자 암호 기반 타격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미사일 공격도 놓치지 않습니다. 단 한 발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큰 스크린에 가상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적국의 미사일 수백 발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장내가 숨소리조차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시스템 가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요격 미사일들이 빠르게 발사되었습니다. 모든 적 미사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격추되었습니다. 완벽합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일본 방위성 장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처음 봅니다. 각국 대표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연회장 구석에서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게 정말 서연이야?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들고 있던 건 진짜 쓰레기였구나. 시연이 끝나자 서연이 바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 기술의 시작은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서연이 목걸이를 살며시 쥐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국가를 위해 연구하셨고 그 과정에서 한성그룹에 의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장내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살해라니?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승준이 준비된 서류를 기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한성그룹이 살인을 교사한 증거 자료입니다. 승준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재수사 결과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은 시연의 생중계를 보던 중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119 불러.
한성그룹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체리는 시연회장 안에서 수사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체린이 수갑을 찬 채 외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연이 연행되는 체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뺏으려 한 건 기술이 아니에요. 서연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였어요. 체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축하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 진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정말 잘못했다. 서연은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아무 망설임 없이 차단했습니다. 금자는 연구소 정문으로 달려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서연아, 금자가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줘. 하지만 주변 시민들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늦었어. 서연이 금자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서연이 목걸이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가를 치를 차례예요. 3년 전 당신이 짓밟았던 것에 값을요. 금자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진호는 간첩죄 혐의로 특수수사본부에 연행되었습니다. 난 억울해. 진호가 차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서연은 진호가 끌려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가야. 서연이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괴물들은 다 사라졌어. 승준이 대통령의 축하난을 서연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사님께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승준이 카드를 읽었습니다. 국가의 보물이신 이서연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연은 특별 권한으로 진호와 금자의 부정 재산을 전부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돈은 서연이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국가로 돌아가야죠. 체리는 검찰 조사실로 향하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체린 씨, 할 말 없으십니까?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체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과 승준은 연구소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박사님, 승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준이 서연의 어깨에 코트를 살며시 걸쳐주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편히 쉬셔도 됩니다. 서연이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는 이 아이를 위한 미래를 만들 차례죠. 승준이 서연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평생 곁에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노을을 등지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복수의 여정은 마침내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국가수석 박사 칭호를 받는 수여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대통령이 상패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국가수석 박사 칭호를 이서연 박사님께 수여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나라는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서연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여식이 끝난 뒤 기자회견장이 다시 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서연복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고아와 미혼모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재단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재단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개인 재산 대부분을 출연할 생각입니다. 기자회견장은 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 소식에 전국이 감동에 빠졌습니다. 대진그룹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박사님의 뜻에 함께하겠습니다. 대진그룹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파산한 진호의 본가는 경매에 나왔습니다. 서연이 직접 그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이 집은 없애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승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사랑의 쉼터로 바꾸고 싶어요. 상처받은 분들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요. 금자는 자신이 살던 집이 쉼터로 바뀌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녀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금자가 쓰레기통을 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법정에서는 채린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채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횡령, 살인, 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채린은 재벌가의 딸에서 죄수번호 104번이 되었습니다. 진호는 감옥에서 서연과 아이의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제 아들이잖아요. 진호가 교도관에게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친권 박탈 소송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강진호의 모든 면회 요청을 영구히 거부합니다. 서연이 공문에 또렷이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는 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국가의 범죄자일 뿐입니다. 승준은 서연의 출산 예정일을 하루하루 확인하며 움직였습니다. 박사님, 병원 준비는 전부 끝났습니다. 의료진도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승준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서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재단 개원식 날 서연은 시민들과 함께 리본을 잘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덕분에 이 재단이 오늘 태어났습니다. 서연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이 큰 소리로 응원했습니다. 서연 박사님, 만세. 서연 재단 응원합니다. 연구소에서는 프로젝트 이지스의 평화유지 버전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공격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서연이 연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기술, 평화를 위한 기술을 만들어 갑시다. 과거 시댁 친척들이 용서를 빌겠다며 연락해 왔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다.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서연은 비서를 통해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분들과 엮일 이유가 없어요. 서연이 승준에게 말했습니다. 승준이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부모님을 국립묘지 영웅묘역으로 이장했습니다. 승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보실래요? 국립묘지 영웅묘역. 서연과 승준은 부모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서연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이 끝까지 버텼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승준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서연은 승준의 손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금자는 공원 벤치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 아이를 왜 그렇게. 진호는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국가 반역자, 매국노. 진호는 신문에서 서연의 행복한 근황을 보았습니다. 으악. 진호가 신문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은 아기방을 꾸미며 승준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색이 좋겠죠? 서연이 연분홍 벽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해 보이잖아요. 승준이 서연의 배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대진그룹 회장이 아이의 평생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박사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단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나눔이 더 소중하니까요. 서연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인생의 정점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평화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안가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박사님,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이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경호원이 승준에게 보고했습니다. 경계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리세요. 승준이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불길한 위기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제방산 카르텔의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연의 기술을 노리는 무기 밀매업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반드시 우리 손에 넣어야 한다. 카르텔 수장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필요 없다. 이서연을 데려와서 소스 코드를 전부 빼내는 거다. 탁자 위에 진호가 수감전에 넘긴 안가 설계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설계도면이면 보안은 충분히 뚫을 수 있어. 카르텔 요원이 설계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감옥에서 진호가 카르텔의 도움을 받아 탈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연구실 출입 카드 정보까지 전부 넘기겠다. 진호가 간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나를 여기서 빼내줘. 서연은 출산 예정일 이틀 전 불안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해. 서연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서연이 서재에서 연구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전부 암호화해서 클라우드에 올려두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안가의 전력이 끊어졌습니다. 정전인가? 서연이 촛불을 켜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장한 괴한들이 안가로 침입했습니다. 경호팀과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밤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박사님 보호해.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 경호원들이 서연 앞에 몸을 던지며 응전했습니다. 서연이 비상 대피실로 향하려다 괴한들과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으악! 진통이 시작되며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저기 있다? 놓치지 마. 지금 잡아. 괴한들이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국방부 상황실에서 승준이 이상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안가 신호가 끊겼습니다. 승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즉시 출동 준비. 특수부대 투입. 나도 직접 가겠다. 서연이 연구용 레이저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강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이 안 보여. 괴한들이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인연이 괴한 하나가 서연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연이 벽 모서리에 배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하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야, 제발. 서연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때 승준과 특수부대원들이 안가로 돌입했습니다. 사격 개시. 모두 제압해. 특수부대원들이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했습니다. 박사님, 승준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서연, 정신 차려. 승준이 서연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헬기 불러. 지금 당장 가장 가까운 국가외상센터로, 국가지정외상센터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비상에 들어갔습니다. 태반 조기 박리입니다. 의사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서연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한편 진호는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던 카르텔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카르텔 요원이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진호는 그대로 하수구에 던져졌습니다. 야, 약속했잖아.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 하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아들의 탈옥 소식을 듣고 기뻐 날뛰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역시 내 아들이야. 하지만 곧 서연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서연이가 위험하다고? 금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이가 죽으면 이제 기댈 데가 없어지잖아. 수술실 앞에서 승준이 5시간째 서 있었습니다. 제발, 승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배후 세력. 반드시 끝장을 내겠어. 수술 도중 서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심정지. 의사가 외쳤습니다. 응급처치 시작. 무의식 속에서 서연이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 내 아이를 끝까지 지켜야지. 서연의 심장 박동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맥박 돌아옵니다. 심장 박동 정상화. 의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서연과 아이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안치되었습니다. 승준이 서연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서연, 우리가 이겼어요. 승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서연 곁에서 승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르텔, 이번엔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승준은 즉시 국제공조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서연이 미리 심어둔 바이러스가 카르텔 서버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범죄 기록이 수사기관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수술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승준에게 물었습니다. 아기는 서연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기는 괜찮나요? 승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박사님.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이 길게 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트북을 서연이 몸을 조금 일으키려 했습니다. 노트북 좀 가져다 주세요. 박사님,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승준이 말렸습니다. 지금은 쉬셔야 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서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노트북을 켜고 확인했습니다. 미리 심어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서연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카르텔 본진 서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심어둔 바이러스가 전산망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승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하신 겁니까? 습격이 올 거라 예상했어요. 서연이 키보드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래서 미리 심어놨죠. 범죄 자금 흐름도 전부 열렸어요. 지금 이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승준이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국제공조작전 시작합니다. 카르텔 수뇌부 동시에 검거하세요. 세계 각지에서 카르텔 조직원들이 동시에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하수구에서 굶주리던 진호가 민가에 침입했습니다. 배고파. 뭐라도 먹어야 해. 진호가 음식을 훔치려다
사람들에게 들켰습니다. 도둑이야. 집주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곧 서연의 전담 추적팀이 진호를 포위했습니다. 강진호. 수사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진호는 국가 1급 보안 교도소 독방에 갇혔습니다. 다시는 세상 빛을 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이 간수가 말했습니다. 살아났다고 한다.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하하. 진호가 웃다 울다를 반복했습니다. 역시 끝까지 못 이기겠더라. 완전히 졌어. 서연은 병실 모니터로 인큐베이터 아나이를 바라봤습니다. 건우야. 서연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겼어. 이제 아무도 우릴 못 건드려. 감옥에서 체린이 카르텔 붕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교도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체린이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소리쳤습니다. 난 몰랐어. 금자는 뉴스 화면 속 아들의 압송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들. 금자의 눈이 풀렸습니다. 진호야. 금자는 그날 이후 거리를 떠돌며 서연의 이름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휠체어를 타고 인큐베이터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기. 서연이 유리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엄마 왔어. 승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건우로 등록했습니다. 건우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지어주셨을 이름이네요. 서연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승준이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퇴원 전날 서연은 진호의 마지막 면회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형체만 남은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땐 내가 미쳤었어. 서연은 아무 표정 없이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이가.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이미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자라게 하는 것. 그게 당신에게 주는 가장 큰 자비예요. 서연은 뒤돌아섰습니다. 서연아. 가지마. 진호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철창 소리만 그를 감쌌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승준이 서연을 조심스럽게 에스코트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요. 프로젝트 이지스는 보안이 강화된 가디언 시스템으로 공식 전환되었습니다. 이서연 박사님을 종신국가과학자로 추대합니다.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서연과 승준은 부모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서연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깨끗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어요. 승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든 어둠은 끝났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복수의 여정은 마침내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서연의 전원주택 정원을 비췄습니다. 건우의 첫 돌을 축하하는 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아장아장. 건우가 걸음마를 떼며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건우. 혼자 걸어왔네. 서연이 아이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승준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봐요. 벌써 이렇게 씩씩해졌어요.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승준이 건우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닮아서 그래요. 서연이 승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든든하고 차분하고 아빠처럼 잘할 거예요. 승준은 장관직을 마치고 서연의 곁에서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승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줄 예전엔 몰랐어요. 서연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서연은 영구 일선에서 물러나 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이 왔어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재단 아이들 또 대학 합격 소식이래요. 한편 진호는 교도소 독방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박사 재단 설립 1주년. 진호가 신문을 읽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진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체리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환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체린이 빈 종이 상자를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재벌가 딸이야. 금자는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내 며느리였는데 금자가 사람들에게 횡설수설했습니다. 아이고, 미친 할머니 또 왔네.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외면했습니다. 서연이 자서전, 비밀병기의 귀환을 출간했습니다. 박사님, 출판사 직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20개국 번역 출간도 확정됐어요. 승준이 서연에게 두 번째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서연, 승준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평생 당신과 건우의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셋이 함께요. 서연이 부모님의 목걸이를 건우에게 걸어주었습니다. 건우야. 서연이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명예야. 강하게 살라는 뜻이야. 그리고 사람을 지키는 마음이란다. 국방과학관 중앙홀이 이서연관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박사님의 업적을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영구히 기억하겠습니다. 정원에서 건우의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박원로와 대진그룹 회장, 동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건우야.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잡을까? 건우가 연구용 펜을 잡았습니다. 어머, 와.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미래의 과학자네. 서연이 거울을 보며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법원 앞에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내가 서연이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승준이 정원에 올리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는 평화의 의미예요. 그리고 오래 함께하자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재단에서 후원받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저 대학 합격했어요. 아이들이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을 볼 때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다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가 지는 저녁, 서연과 승준, 건우 세 가족이 정원에 섰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이제 서연이 승준에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놓아주려고 해요. 우리 아이가 살아갈 밝은 내일을 위해서요. 카메라가 서연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누구도 대신 정해주지 못해요. 오직 당신만이 설계할 수 있어요. 서연이 가족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고 따뜻한 불빛이 창밖으로 새어나옵니다. 김복수극은 권선징악과 진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때 법원 앞에서 만삭의 몸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결국 진정한 가족과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습니다.
진호와 금자, 체리는 각자가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르며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서연은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어둠을 딛고 일어서 더 큰 빛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시련과 배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처럼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여 당당히 세상과 맞서시길 바랍니다. 버려진 것 같던 순간이 오히려 진정한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